겨울 바람이 매섭게 스며들던 새벽, 첫 차가 출발하기 20분 전에 버스 차고지는 항상 적막했다. 하지만 172번 버스만큼은 조금 달랐다. 다른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 한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버스 앞을 서성였다. 유리창을 닫고 겨울에 더딘 엔진을 2번, 3번 확인하고 좌석의 작은 흔들림 하나까지 손으로 잡으며 고치곤 했다. 그는 그저 성실한 59세 기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성그룹의 실질적 수장이자 대기업 회장. 그는 세상의 빛 아래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첫 차 시간이 다가오면 늘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 박지아.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27살 직원이지만 지아는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러 왔다. 그녀는 항상 조금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고 버스 문 앞에서 밝게 인사했다. 기사님,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 많으세요. 도현은 매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한 번, 그 말투, 그 미소가 그는 하루 종일 버틸 힘이 돼주곤 했다. 오늘도 그랬다. 지아가 들어와 버스카드 찍는 소리가 울리자 도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조금 번졌다. 버스를 출발시키며 룸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느 날은 쓸쓸했고 어느 날은 힘든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오전 근무가 끝나가던 10시 무렵 갑자기 도현의 시야가 흐려졌다. 손끝이 떨리고 핸들이 잡히지 않았다. 입안이 마르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는 오랫동안 숨어 살며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급성 저혈당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고 승객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도현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비상등을 켜려 했지만 손이 떨어져 나갔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그때 누군가 빠르게 앞으로 달려왔다. 기사님, 기사님 괜찮으세요? 지아였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도현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았다. 저혈당이죠? 손 떨리는 거 얼굴 색 지금 위험해요. 잠깐만요. 지아는 자신의 가방을 뒤져 사탕을 꺼내 그의 입에 넣었다. 손이 떨려도 사탕을 밀어 넣었고 혀 아래에 잘 녹도록 도현의 턱을 받쳐주었다. 도현의 시야가 흔들리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희미하게 들렸다. 괜찮아요. 제발 버티세요. 기사님 제발. 몇 초 뒤 천천히 숨이 가쁘게 들려왔고 도현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다. 지아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아,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해요. 승객들이 지아의 지시에 따라 도현을 부축했고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가 택시 문을 열었다. 도현이 실리자 지아는 바로 옆 좌석에 앉았다. 차량은 제가 처리할게요. 기사님 괜찮아요. 제가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지아는 자리를 지키며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쓰러지기 직전에 손이 떨렸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제가 사탕을 넣어드렸어요. 의사는 놀라며 말했다. 정확하게 대처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지아는 도현의 이불 끝을 꼭 잡았다. 다행이다. 도현은 눈을 뜨며 지아를 바라보았다. 지아 씨. 지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저 아세요? 제가 매일 타는 승객이라서 기억하시죠? 도현은 말하려다가 숨을 고르며 고개만 끄덕였다. 지아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안도하며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아프면 말하셔야죠. 도현은 그 순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감정. 그런 건 그의 인생에 거의 없었다.
그날 밤 지아는 늦은 시간까지 도현의 곁에서 죽을 끓여왔다. 밤새 굶으시면 또 위험해요. 드세요. 꼭. 도현은 한 숟가락을 삼키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아 씨.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지아는 그냥 웃었다.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기사님. 그때는 몰랐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존재가 될 줄.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모든 비밀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더 큰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다음 날 도현은 평소처럼 버스기사 복장을 다시 입었다. 의사는 이틀은 쉬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버스기사라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지아에게 걱정을 더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래 숨어 사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낯선 기척이었다. 도현은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손잡이를 하나씩 확인하며 의식적으로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생각은 엉켰다. 어제 자신을 구해준 지아의 손길, 자신의 죽음까지도 막아낸 그녀의 울먹임. 그 모든 게 잊히지 않았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알게 해선 안 된다. 그는 항상 되뇌었다. 그녀가 상처 입는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버스가 첫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지아가 뛰어오고 있었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다. 기사님, 오늘 나오시면 어떡해요? 쉬어야죠. 도현은 웃음을 감추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원래 하던 일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지아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부터 아프시면 꼭 말하세요. 혼자 버티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 순간이 다시 떠오른 듯 했다. 그때 버스 뒤쪽에서 학생 둘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 아저씨 어제 뉴스 떴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설마. 그냥 닮았겠지. 도현은 없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누가 그를 찍은 걸까? 왜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까? 그날 오후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평사원 한태주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휴대폰으로 날아온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눈이 굳었다. 버스에서 쓰러진 남자 자신이 아버지로 알고 있는 한도현. 그리고 그 남자를 끌어안고 울던 여자 박지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위험한 순간을 감당하며 버스기사를 하고 있는지, 그 곁에 왜 지아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퇴근길 지아는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렸다. 도현의 버스가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이 마주쳤다. 오늘은 태워드리고 싶네요. 도현의 말은 조심스럽고 진심이었다. 지아가 버스에 올라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도현은 평소와 다르게 지아가 내릴 때까지 룸미러로 여러 번 확인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의 시선은 지아 뒤쪽 골목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 멈췄다. 그는 골목 그림자에 서서 두 사람을 촬영하고 있었다. 플래시는 없었지만 자세가 익숙했다. 누구인지 바로 떠올랐다. 한민우. 도현의 둘째 아들. 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지아가 손을 잡았다. 기사님 괜찮아요? 또 아프세요? 도현은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오늘은 괜찮아요. 지아 씨도 조심히 들어가요. 지아가 내려 걷기 시작하자 도현은 저 멀리서 민우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걸 보았다. 그는 운전석에서 손잡이를 꽉 잡았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우가 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단 하나. 지하를 약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도현은 버스 문을 닫으려다 결국 결심했다. 버스 기사 복장 그대로 그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지아가 아파트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아 씨. 지아는 돌아섰다. 민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 화면에는 도현이 지아를 껴안고 있던 장면이 떠 있었다. 이 사진 어디로 보낼까요? 지아는 숨을 삼켰다. 저 왜 저한테 이런. 민우는 끊었다. 아버지를 지키려면 당신이 사라져야 하거든요.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도현이 골목 끝에서 뛰어왔다. 민우와 지아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멈춰라. 민우.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누가 진짜 위험한지 아직도 모르세요? 지아는 도현의 뒤에서 떨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를 잠시 돌아보며 말했다. 지아 씨, 걱정 마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한 가족의 권력 싸움, 숨겨진 비밀, 도현의 정체, 그리고 자신의 생사가 걸린 싸움이라는 걸. 도현이 민우 앞에 서자 골목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둘은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지아는 도현의 뒤에서 숨을 고르며 두 손을 꽉 쥐었다. 민우의 시선은 지아에게 향했고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다. 아버지 아직도 모르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 약점이라는 걸. 도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민우, 그만해라. 너까지 이런 짓을 해야겠니? 민우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회사에서 아버지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 그저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약하게 만드는 부분을 제거해서요. 지아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약점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다. 도현도 그 반응을 느꼈는지 뒤로 손을 뻗어 지아의 손을 감싸 잡았다. 지아는 놀랐지만 그의 손을 저절로 잡고 있었다. 민우, 지아 씨는 아무 잘못도 없다.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강해지고 있는 거다. 민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지키겠다고요? 그렇게까지? 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민우는 한 걸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곧 무너집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우는 돌아섰고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아는 몸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대 앉았다. 도현은 급히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지아 씨, 괜찮아요? 무섭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아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사님이 아니라 회장님 때문에, 아니 도현 씨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위험해지는 거라면 제가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도현은 순간 멈춰섰다. 그녀의 말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방향이었다. 그가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 자신에게 단 한 번 온 따뜻함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아의 손등 위에 올렸다. 떠나지 마세요. 지아는 눈을 크게 떴다. 도현의 눈빛은 절박할 정도로 솔직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고 버스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 시절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아는 숨을 멈추었다. 도현이 이토록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동안 버스에서 아무 말도 없이 사람들을 보내던 그 남자가,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흔들리고 있었다. 지아 씨. 네.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 순간 아파트 반대편에서 플래시가 또 한 번 번쩍였다. 지아는 깜짝 놀라 도현 품에 가까이 몸을 붙였다. 도현도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번엔 민우가 아니었다. 둘은 알 수 있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혹은 여럿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가족 내부 싸움이 아니라 도현이 오래 숨겨온 비밀을 끌어내려는 더 거대한 움직임이었다. 도현은 지아를 부축하며 일으켰다. 오늘 밤은 제가 지아 씨를 지켜야 합니다. 함께 있어요. 지아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그녀를 자신의 차가 있는 방향으로 데려갔다. 버스기사 복장이었지만 행동은 회장이었다. 결단력, 책임감, 그리고 단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강함. 차에 타려고 하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둘이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이번엔 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도현 대신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 씨, 이제부터는 제가 지킵니다. 태준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도현과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도현 앞에서 멈췄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이 지아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아 씨, 무섭죠? 태준 씨,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아 씨,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현은 태준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민우 뒤에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세력이 있습니다. 지아는 숨을 삼켰다. 그러면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이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은 지아의 심장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잠시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이 아닌 지아를. 아버지.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제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움직여야 합니다. 도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아 씨는 내가 지킨다. 태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버지가 직접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 도현은 숨을 골랐다. 지아 씨를 지키는 건 나의 책임이다. 지아는 그 말에 잠시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그 순간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상처받은 사람처럼. 아버지는. 태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결국 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는군요. 도현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아 씨. 죄송해요. 제가 먼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지아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태준 씨, 지금은 제 감정이 아니라 두 분이 싸우시는 게 더 무서워요. 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표정은 무너질 듯 그러나 애써 숨기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도현, 태준, 지아. 모두 같은 메시지였다. 사진 도착. 이제 시작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지아가 도현에게 기대 앉아 있던 순간을 바로 앞에서 찍은 듯한 근거리 사진이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근처에 누가 있는 거지? 태준은 즉시 주변을 살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아는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속 자신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표정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이건 민우 혼자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이 정도 접근이면 회사 내부 고위층 아니면 불가능해요. 도현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다. 지아는 두 남자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도현이 조용히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아 씨, 지금은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키는 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의 아파트 경비실 방향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림자. 민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지하의 사진을 찍던 그 다른 존재가 도망가고 있었다. 태준이 가장 먼저 뛰었다. 잡아야 합니다. 도현도 뒤따라 뛰며 말했다. 지아 씨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요. 지아는 아파트 입구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두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단순한 승객도 단순한 직원도 아니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남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걸려 있다는 것도. 지아는 아파트 입구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다. 도현과 태준이 동시에 골목을 향해 뛰어나가고 멀리서 누군가 달아나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방향이 불규칙했다. 뒤를 돌아보며 찍고 숨으며 찍고 또 뛰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지아는 손을 가슴에 대고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이용해 두 남자가 싸움 한가운데 놓이고 있었다. 멀리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도망치지 마. 이어 도현의 굵은 목소리가 겹쳤다. 잡지 마라. 만일 무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지아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였다. 뒤쪽 어둠 속에서 작은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아는 숨을 삼키며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어둠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켰고 빛이 지아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지아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눈을 가렸다. 박지아 씨.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도현도 태준도 아닌 목소리. 빛이 조금 내려가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중후한 정장 차림에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지아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지아 씨를 처음 보는 건 아니군요. 지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누구세요? 남자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진 말입니다. 당신이 도현 회장에게 기대있던 사진. 저도 받았어요. 지아의 심장이 멎는 듯 멈췄다. 회사 외부 사람이 아니다. 지아는 바로 알았다. 이 사람은 내부였다. 그것도 아주 높은 위치. 그는 천천히 명함을 꺼내 지아에게 내밀었다. 한성그룹 감사실 부사장 최상우. 지아는 명함을 받고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감사실 부사장이 이 밤중에 자신 앞에 있는 건가? 그의 다음 말이 답이었다. 민우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하긴 저에게 먼저 보고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지아는 손이 떨렸다. 그 사진 왜 저를? 최상우는 말을 끊었다. 지아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어둠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아를 향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에 들어온 건 사실이죠. 한 회장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까. 지아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제가 왜요? 저는 그냥 버스에서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의 표정이 약간 바뀌었다. 그렇기에 위험한 겁니다. 당신은 한도현 회장이 스스로 마음을 연 첫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골목 저편에서 태준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왔다. 도현도 그 뒤를 따랐다. 태준은 지아 앞에 즉시 섰고 도현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쌌다. 도현의 시선이 최상우를 향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최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이 문제 이미 우리 감사팀까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이 민우 뒤에 있는 겁니까? 최상우는 아무런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제가 민우 전무를 돕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도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도현 회장님을 끌어내릴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죠. 지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렀다. 도현의 얼굴은 흔들렸지만 그의 첫 반응은 지아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아 씨, 절대 겁먹지 마요. 내가 당신 절대 놓지 않습니다. 태준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말대로예요. 지금부터는 지아 씨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한성그룹 내부에서 터질 폭탄처럼 커지고 있었다. 민우와 감사실,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주주 세력, 사진을 찍는 누군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지아. 도현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지아 씨, 오늘 밤부터 제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당신을 노리는 손이 하나가 아니니까. 지아의 가슴이 크게 떨렸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최상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회장님,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겁니다. 여자를 지킬 건지 회사를 지킬 건지. 그 말과 함께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듯 어둠 속 또 다른 그림자가 사진을 찍고 사라졌다. 이 싸움은 이제 지아, 도현, 태준 세 사람 모두를 휘말아 넣고 있었다. 최상우가 돌아서 사라지자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지아는 손끝이 떨렸고 도현은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팔로 감싸 지탱했다. 태준은 주변을 경계하며 탁한 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두 사람을 찍는 무언가가 근처에 있다는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아 씨, 지금은 아버지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태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지아를 향한 진심이 서려 있었다. 도현은 태준의 말을 그대로 받았다. 오늘 밤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 집만 되는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이 위험해진 건 내 책임입니다. 태준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아 씨, 지금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요. 누군가 당신을 미행했고 촬영했고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직원을 흔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도어락이 삐하고 울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SUV 한 대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급하게 몸을 숨기듯 타고 있었다. 태준이 먼저 반응했다. 저 사람. 그는 달려가려 했지만 도현이 잡았다. 태준아, 지금은 쫓아가면 안 돼. 함정일 수도 있어. 그럼 그냥 보내요? 우리를 촬영했는데? 태준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 지금은 지아 씨를 지키는 게 먼저다. SUV는 큰 소리 없이 움직여 도로로 빠져나갔다. 순간 지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
톡 도착. 다음은 영상으로 보내드릴까요? 도현이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화면에 뜬 것은 버스 안에서 지아가 도현에게 사탕을 먹이던 장면이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찰나. 그 순간조차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숨이 턱 막혀 벽에 손을 짚었다. 태준이 목소리를 거의 누르듯 말했다. 이건 내부 정보와 외부 세력이 움직여야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건 크다. 민우 형만의 짓이 아니에요. 도현도 깨달았다. 단순히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지아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아 씨, 오늘 제 차로 이동합시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현의 눈빛은 버스 기사도 회장도 아닌 오로지 한 사람을 보듬으려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도현의 차에 올라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차 유리가 쾅 하고 크게 울렸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손에 뭘 던진 것이다. 도현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무도 내리지 마. 도현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태준이 재빨리 내리려 했지만 도현이 다시 잡았다. 태준아, 이건 우리를 밖으로 유도하는 거다. 안 돼. 지아는 차 안에서 눈을 크게 뜬 채 떨고 있었다. 우리 공격받는 거예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태준도 돌아봤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결의. 지아 씨,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도현은 차에서 내려 깨진 유리 조각을 살폈다. 작고 단단한 금속 조각 하나가 바닥에 굴러 있었다. 어디서 본 적 있다. 지극히 특정한 장비에서만 떼어낼 수 있는 부품. 그걸 본 순간 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태준도 그 표정을 보고 경악했다. 아버지, 혹시, 그래, 내부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사람. 지아는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도 자신이 더 큰 폭풍 한가운데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도현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아 씨, 지금부터는 제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단단했다. 당신을 노리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아는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현 씨. 도현은 순간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겐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그 순간 태준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 표정이 바뀌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방금 회사에서 민우 형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걸었어요. 지아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도현과 태준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민우가 단순히 위협하는 수준을 넘었다. 이건 회사 쿠데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차 안에서 떨고 있는 박지아가 있었다. 태준의 말이 끝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사회 소집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누구든 회장을 끌어내리고 싶을 때 쓰는 칼이었다. 그리고 그 칼을 든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를 한층 더 깊은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다. 민우가. 도현은 낮게 말했다. 정말로 이 선을 넘는구나. 태준은 급히 도현에게서 받은 금속 조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건 이사회실 내부 장비에서만 나오는 부품이에요. 누가 아버지와 지아 씨를 미행한 건 이미 이사회 쪽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아는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지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위험해지는 거면 저는 그냥. 도현이 손으로 즉시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아 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어요. 단지 당신이 그들이 노릴 가장 약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내가 만든 겁니다. 도현의 말에 지아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장도 버스 기사도 아니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남자의 눈빛이었다. 태준아. 도현이 말하자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당장 본사로 간다. 태준은 놀랐다. 아버지, 지금 이사회가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모인 건데. 그래서 가야 한다. 도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도망 다니는 회장이 아니다. 지아가 불안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아니, 도현 씨 지금 가시면 위험해요. 지아 씨. 도현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당신 옆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아의 입술이 떨렸다. 태주는 지아를 보며 말했다. 지아 씨도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저도요. 이사회는 이미 당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문제의 당사자로 호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아는 숨을 삼켰다. 회사에서 임원들 앞에서 자신이 회장의 약점으로 호출될 거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도현은 그녀를 안정시키려듯 말했다. 내가 있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차는 곧바로 본사 방향으로 달렸다.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고 건물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도현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본사 내부는 전쟁터 같았다. 임원들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보안팀이 급히 움직이며 건물 출입로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 젖은 머리,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길 수 없는 표정. 민우였다. 민우가 천천히 걸어와 말했다. 아버지,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를 뒤로 세우고 민우를 노려보았다. 민우는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넌 왜 아버지 편에 서 있지?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다. 민우는 코웃음을 쳤다. 정말 그래? 그럼 이 사람도 지켜야겠네. 민우의 시선이 지아에게로 향했다. 지아의 몸이 굳어졌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 같았다. 도현이 앞으로 나섰다. 민우, 이 일에 지아 씨를 끌어들이지 마라. 민우는 웃었다. 아버지가 끌어들인 겁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흔들었다. 지금 이사회실에서 이 사진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와 그녀의 너무 가까운 관계를 말이죠.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우, 너 정말. 민우는 태준의 말도 끊었다. 아버지는 이미 회장으로서 자격을 잃었어. 저 여직원 때문에 감정을 잃은 순간부터. 그 말을 들은 도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실망이었다. 민우, 아버지로서 말한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돼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러 싸움 끝에 결의가 들어 있었다. 내가 건드린 건 회사가 아니라 남의 삶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민우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도현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 씨, 함께 올라갑시다. 태준도 지아의 반대편을 지켜섰다. 지금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세 사람은 민우를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올라오세요. 오늘 버스기사 한도현의 시대는 끝나는 거니까. 문이 딸깍하고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아의 호흡은 빠르게 떨렸고 도현은 그녀의 손을 포기하지 않았다. 태준도 그녀를 안정시키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지아 씨, 두 분 싸움처럼 보이겠지만 지금은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버지도 무너져요. 도현도 천천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내가 지켜드립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38층, 39층, 40층을 찍어갈수록 세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회의실 문을 쾅 닫으며 외쳤다. 저 여자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의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꽂혔다. 임원들 얼굴엔 불쾌함, 경계심, 조롱,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지아는 두 손을 꽉 쥔 채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저 사람이 회장님을 무너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직원과 연문이라니 한성그룹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을 왜 이 자리에 데려온 겁니까? 거친 말들이 쏟아졌다. 지아는 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도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감싸섰다. 그 한 걸음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지아 씨는 여기에 잘못 온 사람이 아닙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확실했다. 한 임원이 피식 웃었다. 회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감정이 아닙니다. 도현이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을 끊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싹 조여들었다. 누군가는 헛기침했고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회장석 옆에 섰다. 태주는 이를 악물고 지켜보았다. 민우는 회의실을 둘러본 뒤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사진이 크게 떴다. 도현이 지아를 안고 있는 사진.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이게 사실입니다. 민우가 말했다. 회장은 더 이상 회장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버리고 개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이 사진 조작 아닙니까? 도현은 잠시 지아를 바라보고 말했다. 조작 아닙니다. 회의실이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새하얀 얼굴로 서 있는 지아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민우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러니 저는 회장직을 정지시키고 한성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미 마음이 기울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때 태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저 사진은요. 그의 눈빛은 강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희 형이 만든 겁니다. 회의실 전체가 멈췄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야.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 재생했다. 그가 녹음 파일을 틀었다. 민우 사진 각도 맞지? 회장으로 보이도록 가까이 찍어. 민우 측근 예 전무님. 여직원 표정도 잡았습니다. 민우 좋아. 이사회에 바로 뿌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지아는 듣고 있었지만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하나도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함을 느꼈다. 임원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사실이면 민우 전무가 조작을? 그럼 회장님은 억울한. 민우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저건 짜집기입니다. 편집이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또다시 열렸다.
그리고 감사실 부사장 최상우가 들어왔다. 눈빛은 춥고 차가웠다. 녹음은 진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민우 전무가 저에게도 동일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잠깐만요, 부사장님. 하지만 최상우는 더 말했다. 지금부터 저는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전무님을 조사합니다. 민우가 경악한 얼굴로 도현을 봤다. 아버지, 설마 당신이?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그는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다.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미워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 민우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도현은 더 이상 회장도 버스 기사도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키려는 남자였다. 이사회실은 숨조차 쉬지 못할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지아는 그 가운데 서 있었다. 도현은 지아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지아 씨, 오늘의 진실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회실 뒤쪽에서 갑자기 불이 깜빡거렸다. 누군가 전원을 끄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찰칵. 누군가가 또 지아를 노리고 있었다. 불이 꺼진 순간 회의실 전체가 한순간에 숨을 삼켰다. 어둠이 눈앞을 덮었고 사람들의 낮은 비명과 의자 끄는 소리가 뒤섞였다. 그 혼란 속에서 딱 한 가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찰칵. 사진을 찍는 셔터음이었다. 지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도현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지아 씨, 움직이지 마.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강했다. 임원 중 누군가가 외쳤다. 누구야? 불 좀 켜봐. 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그때 지아의 손목을 누군가가 거칠게 잡아챘다. 지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현이 순식간에 그 손을 붙잡고 밀쳐냈다. 지아 씨, 건들지 마라. 회의실 뒤편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쾅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의자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밀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때 도현은 느꼈다. 누군가 지아를 향해 다가오는 움직임. 그는 반사적으로 한 손으로 지아를 감싸 끌어안고 다른 한 손은 공격 방향으로 뻗었다. 순간 금속같이 단단한 무언가가 그의 손등을 스쳤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아니라 지아를 노리는 공격이었다. 지아는 도현의 품 안에서 떨며 말했다. 저 누가 저를.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도현의 어깨를 강하게 가격했다. 도현의 몸이 휘청이며 뒤로 흔들렸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붙잡았다. 도현 씨,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깨에서 따뜻한 피가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아버지. 태준이 어둠 속에서 도현 쪽으로 뛰어왔다. 누가 아버지를. 또 한 번 찰칵. 이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들렸다. 태준아, 지아 씨. 엎드려. 도현의 고함이 울렸다. 세 사람은 아래로 몸을 숙였고 그 순간 공기 중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지나갔다. 날카롭고 빠른 파공음. 이건 단순 카메라가 아니었다. 지아를 공격하는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도현은 지아의 몸을 완전히 감싸며 온몸으로 그녀를 덮었다. 지아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진동을 느꼈다. 도현의 몸이 자신 위에서 크게 떨리고 있었다. 도현 씨, 피나요, 피.
괜찮아요. 울지 마요. 괜찮습니다. 도현의 숨은 억지로 평온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숨이었다. 그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위험한지 지아는 손끝으로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웅성거렸다. 회장님 쓰러진 거 아니야? 누가 공격한 거야? 보안팀 어디 있어? 태주는 입술을 잠시 깨물었다. 지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지아는 그 말에 조금씩 눈을 들어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 씨는 정말 저를 왜 도와주는 건가요? 태준의 눈빛이 단단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건 지아는 계속 바라봤다. 말해주세요. 태준은 한숨을 짧게 토해냈다. 그리고 속으로 고였던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당신 편이어야 하니까요. 지아는 멈춘 듯 고개를 들었다. 저 편.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아버지, 그러니까 도현 씨는 책임감으로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지아는 눈을 깜빡였다. 책임감? 태준은 천천히 말했다. 그분은 감정이 생기면 그걸 숨기기 위해 더 멀리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지아는 귀가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감정이요? 태준은 시선을 돌려 지아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분이 당신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본인 자신이. 지아는 숨이 멎은 듯 멈춰 있었다. 그래서 당신을 지키면서도 늘 거리를 두는 겁니다. 지아는 심장이 아프게 뛰었다. 그럼 태준 씨는요? 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전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아는 그 말에 흔들렸다. 차 안이 정막이 깊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앞쪽 골목에서 갑자기 어두운 밴 한 대가 튀어나왔다. 태준이 욕처럼 외쳤다. 젠장. 지아가 비명을 질렀다. 차가 미끄러지듯 옆으로 튀었다. 태준은 급하게 핸들을 틀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높은 소리를 냈다. 잡아! 밴에서 남자 셋이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또 그 사람들이야. 태준은 백미러를 보고 이빨을 꽉 물었다. 민우가 두 번째를 보냈네. 지아는 너무 놀라 손이 굳어버렸다. 태준은 차를 후진해 공터 쪽으로 나왔다. 지아 씨,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지아는 울먹였다. 네, 알겠어요. 밴에서 뛰어나온 남자들이 차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태준은 창문을 조금 내려 짧게 외쳤다. 지아 씨, 머리 숙이세요. 지아는 몸을 숙이고 팔로 머리를 감쌌다. 태준이 차를 뒤로 돌려 남자들 사이를 치고 빠져나갔다. 두 명이 차에 살짝 부딪혔지만 태준은 속도를 올렸다. 지아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태준 씨, 이거 대체 언제 끝나요?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절대 못 데려갑니다. 지아는 그 말에 조금 안정되는 듯 보였다. 그 사람들, 왜 저를? 태준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서입니다. 지아는 그 말에
숨을 잃었다. 제가? 태주는 거짓 없이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지아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뭔데요? 태주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약점이 아니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안전하고 쉽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아는 한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가장 인간적으로 만드는 사람. 지아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럼 저 때문에 회장이 흔들리고. 태준이 말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그런 존재예요? 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아는 눈을 감으며 양손을 쥐었다. 그럼 저도 도망 안 갈게요. 태준은 놀란 듯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도현 씨 혼자 위험하게 둘 수 없어요. 그 말에 태준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조금의 슬픔이 있었다. 잠시 후 조용한 옆길. 태준의 차가 멈췄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 어디예요? 태준은 벨트를 풀며 말했다. 지금은 당신이 쉬어야 합니다. 지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도현 씨는?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아버지는 민우 쪽에 가셨을 겁니다. 지아는 숨이 멎었다. 혼자? 네. 지아는 눈을 크게 뜨고 태준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요. 제발. 도현 씨한테 가요. 태준은 그걸 예상했다는 듯 작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면 당신이 더 위험해져요. 하지만 지아 씨. 태준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아버지가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은 당신의 안전입니다. 당신은 그걸 무너뜨리는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아는 숨을 멈춘 듯 손을 내려놓았다. 저, 어떡해요? 태준이 서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를 믿으세요. 지아는 눈물이 떨어졌다. 태준 씨,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태준은 그 손을 숨조차 새지 않게 단단히 붙잡았다. 지아 씨, 무서움을 버리라는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지아는 그 말에 작게 떨렸다. 대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현 씨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태준은 조용히 웃었다. 알아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태준의 눈빛은 슬프게 반짝였다. 그분이 당신을 지키려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아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럼 태준 씨는요? 태준은 지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지아는 숨을 멎은 듯 굳었다.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태준은 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지금 어디? 그러나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낮고 긴 숨.
하.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때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아.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지쳤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지아가 입을 막았다. 도현 씨? 태준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도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민우가 나를 가두었다. 지아는 비명을 삼켰다. 안 돼. 태준은 차문을 닫으며 말했다. 지아 씨, 지금부터 위험해질 겁니다. 지아는 눈물로 떨리는 얼굴로 말했다. 도현 씨, 가야 해요. 태준이 시동을 걸며 말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구하러 갑니다. 태준의 차가 거칠게 도로를 빠져나갔다. 지아는 안전벨트를 꽉 잡고 끊어진 숨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다. 도현 씨가 가두어졌다고. 태준은 앞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네. 지아는 입술을 떨었다. 그럼 지금 홀로. 태준은 핸들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버지는 민우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하지만을 기다리며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누구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왜요? 태준은 눈을 내리감았다. 당신 때문입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끊겼다. 저 때문에요?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려고 모든 걸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니 민우가 보기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지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러면 제가 도현 씨를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택한 겁니다. 당신을 지키려는 선택. 그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아는 눈물을 떨어뜨렸다. 저 너무 무서워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 씨. 지아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봤다. 지금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지아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태준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한편 민우가 숨겨둔 건물 깊은 곳, 어둡고 냉담한 방, 쇠문이 닫혀 있고 한 명의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도현이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서늘했고 어깨는 강하게 묶여 있었다. 민우가 앞에서 의자를 돌려 앉았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도현은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리를 묶는 건 저도 싫었어요. 근데 민우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가 지아 씨를 선택하면서 이미 선은 넘으셨어요. 도현은 작게 웃었다. 내가 선이라고 부르는 건 늘 너희가 만든 규칙이더군. 민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버지, 감정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상관없다. 민우는 숨을 삼켰다. 정말 그렇게 나옵니까? 도현은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지아 씨는 내가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민우는 웃었다. 흔들지 않으면 없애면 되죠. 그 말에 도현의 눈빛이 처음으로 매섭게 갈라졌다. 민우. 그녀에게 손대면 민우가 말을 끊었다. 아버지는 뭘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도현은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나 보군. 민우는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비웃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너는 점을 잘못 찍었어. 뭐라고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율이 흐를 만큼 단단했다. 지금 너는 아버지를 묶은 것이 아니라 민우가 눈을 좁혔다. 한 여자를 지키는 남자를 건드린 거다. 민우의 입술이 딱 멈췄다. 아버지.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올 거다. 그 시각 태준의 차. 지아는 두 손으로 무릎을 꼭 붙잡고 있었다. 태준 씨. 네. 도현 씨. 진짜 괜찮을까요? 태준은 지아를 향해 확신을 담아 말했다. 지키러 가야죠. 둘이서. 지아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도. 같이요? 네. 지아는 놀랐다. 하지만 전 위험하고. 태준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말했다. 당신이 옆에 있어야 아버지가 버팁니다. 지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저 때문에?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당신 목소리 하나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준 씨. 태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아 씨.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지아가 작게 물었다. 지금은요? 태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아 씨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지아는 심장이 무너지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요. 그 사람 있는 곳으로.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창밖의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무전을 켰다. 지금부터 작전 개시한다. 목표 아버지 확보. 민우 라인 최소 저항으로 정리. 무전기의 반대편에서 굳은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팀 전원 투입합니다. 지아는 그 말에 몸을 움찔했다. 팀? 태준은 간단히 설명했다. 아버지의 개인 라인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들. 지아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도현 씨도 모를. 태준은 짧게 웃었다.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지아는 이해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지아는 불안하면서도 조금 안도한 듯 말했다. 다행이다. 태준은 미소 대신 진지하게 말했다. 지아 씨. 네. 가서 아버지를, 도현 씨를 꼭 부르세요. 지아의 손이 떨렸다. 그 사람. 제 목소리 듣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태준은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 돌아옵니다. 지아는 두 손을 가슴 위로 올리며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가요. 태주는 엑셀을 밟았다. 한편 철문 안 조용한 방. 민우는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아직도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현은 짧게 말했다. 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한 적 없다. 민우의 눈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럼 저를 막으실 겁니까? 도현은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확실히 말했다. 아니, 민우의 표정이 승리감으로 변했다. 역시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도현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너를 막는 게 아니라.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끝낼 거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뭘 믿고 그런 말을. 바로 그때 철문 밖에서 울리는 소리. 쿵. 민우가 돌아보았다. 뭐지? 쿵. 쿵. 점점 커지는 충격. 그리고 도현 씨, 지아의 목소리가 철문 밖에서 울려 퍼졌다. 민우의 얼굴이 한순간 새하얘졌다. 지아. 도현의 눈이 단단히 흔들렸다. 지아 씨. 민우가 황급히 철문 쪽으로 달려갔다. 여기 어떻게. 그러나 그 순간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 문 열어. 철문을 향해 강한 힘이 더해졌다. 쿵, 쿵. 민우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도현은 그 소리를 듣고 미세하게 웃었다. 내가 몰랐던 걸 하나 더 알려주지. 민우는 돌아보았다. 도현이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철문 밖에서 누군가가 미친 듯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쿵, 쿵. 그 소리에는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모두 섞여 있었다. 도현 씨, 들리세요? 지아의 목소리. 그 순간 도현의 눈빛이 확 살아났다. 민우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 여자가 여길 어떻게 찾아와?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민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아버지는 저 여자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도현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부드러움도 그리고 단단한 결심도 모두 담겨 있었다.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말고 회장으로서 말해보세요. 도현은 천천히 말했다. 지아 씨는 누가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민우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건 그 여자 때문이라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도현의 눈빛이 단호하게 바뀌었다. 민우야, 그건 내 착각이다. 착각? 도현은 천천히 말했다. 지아 씨가 있어서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민우는 숨을 삼켰다. 오히려 너희 때문에 무너질 뻔했지. 그 말은 민우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었다. 민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우를 더 깊이 찔렀다. 쿵. 철문이 크게 흔들렸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 지금 당장 문 열어. 민우는 형의 목소리에 당황해 뒤를 돌아봤다. 형, 너도 여기까지 끌려왔어? 태준은 문 너머에서 소리쳤다. 끌려온 게 아니라 찾아온 거다. 민우의 눈이 점점 흔들렸다. 왜 형까지 저 여자 편을 들어? 태준은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민우, 지아 씨 때문에가 아니라. 민우는 소리쳤다. 그럼 뭐 때문에? 잠시 정적. 그 정적을 깨고 태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버지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잖아. 민우의 표정이 산산조각 났다. 지아도 그 말을 듣고 입을 막았다. 도현 역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태준아. 태준은 철문 너머에서 말했다. 아버지는 회장보다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도현의 눈빛이 조금 떨렸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사람이면 약해져요. 태준이 대답했다. 약해져도 그게 아버지야. 민우의 손이 소리나게 떨렸다. 그 순간 쿵. 철문이 바깥쪽에서 거의 부서지다시피 한 번 더 흔들렸다. 사람들의 발소리, 숨소리, 지하에 떨리는 목소리. 도현 씨, 조금만 더 기다려요. 도현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 다시 온기가 돌아왔다. 민우야. 민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뭐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었다. 내가 지키려 하는 건 회사지만. 민우는 숨을 죽였다. 내가 지키려 하는 건 사람이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바로 그 순간 철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쿠앙. 먼지가 일며 철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준이 먼저 뛰어들었고 그 뒤를 지아가 뛰어왔다. 도현 씨. 지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안 돼. 난 이런 결말 원한 적 없어.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현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도현의 얼굴을 잡았다. 도현은 지아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길 만큼 따뜻한 미소였다. 지아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손도 차갑고 숨도 이상하고. 도현은 자기 손을 지아의 손 위에 얹었다. 지아 씨. 지아는 울음을 삼키며 그와 눈을 마주쳤다. 네. 도현은 그 순간 평소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 무섭고 떨리고. 근데 도현 씨 혼자 두는 게 더 무서웠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 지금 바로 나갑시다. 민우는 아직도 멍한 얼굴로 형과 아버지 그리고 지아를 바라봤다. 형.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
이건 너와 아버지의 싸움이 아니다. 민우가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럼 대체 뭐야?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가족이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민우는 입술을 떨었다. 아버지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도현은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우의 눈이 번쩍 흔들렸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난 그 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말은 민우에게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힌 듯 벽에 손을 짚었다. 지아도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들이쉬었다. 태주는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우, 이제 그만하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형, 태준이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다. 다 괜찮다. 민우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가 나버린 줄 알았어. 도현은 묶인 팔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태준아, 예, 풀어다오. 태준은 바로 달려가 끈을 풀었다. 손목이 자유가 되자 도현은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지아가 재빨리 손을 잡아주었다. 천천히요. 도현은 짧게 숨을 쉬고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 씨, 예, 정말 오길 잘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그들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다. 바깥에서 경호팀의 무전이 울렸다. 목표 확보 완료. 바로 이동 준비합니다. 태주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나갑시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도현은 그를 바라봤다. 민우는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도현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 순간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사회 긴급 소집.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태주는 표정을 읽었다. 아버지. 도현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 지아는 그 말에 숨을 들이쉬었다. 도현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아 씨. 지아는 그를 올려다봤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지아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디든 함께 갈게요. 도현의 눈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긴장되어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만은 따뜻했다. 차량 세 대가 어둠 속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경호팀 차량, 태준의 차량, 그리고 뒤따르는 지원 차량. 방금 전까지 생명이 흔들리던 그 폐건물은 이제 조용했다. 그러나 차 안의 공기는 숨조차 가쁘게 만드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도현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들, 메마른 손등, 차가운 손바닥. 지아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도현 씨, 조금만 더 참아요. 도현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약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보며 백미러로 짧은 눈빛을 보냈다. 표정엔 걱정과 결심 그리고 말 못할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차량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비밀 공간에 도착했다. 경호팀이 주변을 확인했고 안전이 확보되자 지아는 도현을 부축해 안으로 이동했다. 그 방에는 정갈한 침대와 약품들 그리고 작은 조명이 있었다. 태준이 말했다. 아버지, 우선 여기서 치료받으세요. 도현은 앉으려다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지아가 곧바로 붙잡았다. 도현 씨 조심해요. 도현은 그 손에 잠시 몸을 맡겼다. 고맙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고였다. 저보다 더 고생하셨어요. 도현은 지아의 손을 살짝 눌렀다. 나보다 더 무서웠던 사람은 지아 씨였을 겁니다. 지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아요. 무서웠어요. 그치만 도현이 지아를 바라봤다. 예. 혼자 두는 게 더 무서웠어요. 도현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그 말을 깊게 받아들였다. 지아 씨.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경호팀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보고가 있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도현은 천천히 자세를 바로 했다. 말해라. 경호팀장은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며 말했다. 이사회 긴급 소집건. 부회장 민우가 직접 요청한 게 아닙니다. 도현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 그럼 누구냐? 경호팀장이 말했다. 이사장단 중 2명이 외부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태준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외부? 어디? 경호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경쟁 그룹 쪽으로 보입니다. 지아는 숨을 삼켰다. 그럼 민우 씨는? 경호팀은 말했다. 민우 부회장은 이번 긴급 소집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아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민우 씨는 도현 씨를 가둔 건 맞지만 경호팀이 정리했다. 이 사회 문제는 민우 부회장 단독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개입된 겁니다. 도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결국 내부와 외부가 같이 움직인 거냐? 경호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 긴급 소집의 핵심 안건은 그는 종이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회장직 박탈안입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탈? 도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 이건 도저히. 도현은 손을 들어 잠시 그 말을 막았다. 올 일이 온 것뿐이다. 지아는 그 말이 너무 담담해 더 불안해졌다. 도현 씨, 그럼 회장 자리 뺏긴다는 거예요? 도현은 지아에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자리는 언제든 뺏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아는 눈물이 고였다. 근데 도현 씨가 그런 말을 하면 도현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지아 씨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지아의 심장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다. 지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근데 저 때문에 도현은 말했다. 지아 씨 덕분에 난 살아났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정말요? 예. 지아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그럼 저 앞으로도 도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지아는 입술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럴게요. 그 말에 도현의 눈빛이 잠시 따뜻하게 흔들렸다. 그 사이 태주는 경호 팀장에게 말했다. 이사회 일정은 언제죠? 내일 오전 10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태주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이사회에 직접 나가십니까?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예. 지아는 깜짝 놀랐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아는 두 눈이 크게 떨렸다. 저 도현 씨랑 같이 가도 돼요? 태준이 급히 말했다. 안 됩니다. 지아 씨는 위험하고. 그러나 도현은 말을 끊었다. 함께 갑니다. 태준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도현은 단호히 말했다. 지아 씨는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 지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렸다. 저 정말 가도 돼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예.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현 씨. 도현은 지아의 손을 살짝 쥐었다. 내가 당신을 지키는 이유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도현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내가 숨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지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입술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 말 기억할게요. 그 순간 경호팀이 들어왔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장소 보안이 허술합니다. 명백한 함정입니다. 태준이 소리쳤다. 함정이라고요?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님이 들어가는 순간 언론과 외부 세력이 바로 포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아는 몸을 떨었다. 그럼 도현 씨. 태주는 이빨을 꽉 물었다. 아버지를 이번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도현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서 지아 씨가 필요합니다. 지아는 눈을 크게 떨리며 물었다. 저 왜요? 도현은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옆에 있어야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아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요. 함께 갈게요. 어디든. 도현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고맙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지아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현은 반듯하게 앉아 아침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눈은 글자를 읽지 못하고 머릿속은 이미 오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태준이 들어왔다. 아버지, 이사회장 준비 끝났습니다. 도현은 신문을 접었다. 그래. 지아는 작게 물었다. 정말 가셔야 해요? 도현은 지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네. 하지만 지아가 도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지아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저 오늘 도현 씨 옆에 있을게요. 도현은 짧게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오전 9시 40분 이사회장 건물 아래 차량들이 줄줄이 도착했고 기자들 수십 명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 고함, 질문. 도현 회장님, 회장직 박탈한 사실입니까? 민우 부회장과의 갈등설 인정하십니까? 옆에 있는 여성분은 누구입니까? 지아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태준이 그녀 쪽으로 한 발 다가가 몸을 보호해 주려 했다. 그러나 도현이 먼저 나섰다. 그의 팔이 자연스럽게 지아의 어깨 앞을 가렸다. 완벽한 보호의 제스처. 기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아를 감싼 채 입구로 들어갔다. 지아는 그 넓은 등 뒤에서 숨을 조금 놓을 수 있었다. 이사회장 앞 복도 2명의 이사가 서로 속닥거렸다. 저 여자가 신입 직원이라던데? 회장이 직접 데려왔어. 스캔들 터지는 거 아냐? 지아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 도현이 말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아는 작게 숨을 삼켰다. 네.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은 당신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아의 심장 깊숙한 곳을 한 번에 파고들었다. 문이 열렸다. 이사회장, 긴 테이블, 가죽 의자들, 그리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긴급 의안 회장직 해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지아의 손끝이 서늘하게 굳었다. 도현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지아는 그의 바로 옆 보조석에 앉았다. 몇몇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저 여자는 직원 아니야?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전례가 없는데. 그러나 누구도 말로 막지 못했다. 도현의 존재감이 단지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민우가 들어왔다. 복도에서 본 적 없는 아주 단단한 얼굴이었다.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민우 부회장까지 왔네. 오늘 아주 크게 붙겠군. 민우는 도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도현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앉아라. 민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지아를 향한 그의 눈빛은 한동안 멈춰 있었다. 지아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그걸 알아채고 아주 미세하게
지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이사장이 들어왔다. 오늘 긴급 소집된 안건은 한도현 회장에 대한 직무 박탈 및 비상운영체제 전환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지아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한 이사가 말했다. 회장님, 최근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도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누가 작성한 보고입니까? 이사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익명 보고. 도현은 바로 말을 자르지 않았다.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다. 익명 보고는 정식 절차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사생활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도현이 그 순간 말했다. 사생활이 아니라. 힐끗. 지아를 보았다.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도현은 지아를 보호하듯 옆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직접 가슴으로 감싸는 듯한 톤으로 말했다. 나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지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지킨다고? 저 여자를? 회장이 직접? 그러나 도현은 눈 하나 흔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세게 떨렸다. 그 말은 공개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그러자 한 이사가 말했다. 회장님, 정말 그 신입 직원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지아는 그 말에 몸이 움찔했다. 그러나 도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회의장 전체가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죽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회장님이? 이사회장이 물었다. 회장님, 이건 보고된 내용과 다릅니다. 도현은 천천히 말했다. 보고된 내용이 진실과 다르면 진실로 바꿔야겠죠.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꺼지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도현은 지아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켰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탁 열렸다. 평소와 전혀 다른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회색 수트, 검은 서류 가방, 차갑고 계산된 눈빛. 이사회장이 불렀다. 당신은 누구요? 그 남자는 말했다. 외부 감찰팀입니다. 도현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다. 외부 감찰? 그 남자는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이사회 안건 중 회장직 박탈 건은 정식 서류 없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이사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허위 보고서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허위 보고, 정보 유출? 그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부회장 민우 씨가 아닙니다. 회의장은 순간 고요해졌다. 민우는 놀랐고 태주는 눈을 좁혔다. 도현 역시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누군데요? 외부 감찰팀의 남자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내부 조사표를 꺼내며 말했다. 정보 유출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이사회 내부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뭐라고? 이사회 내부에서? 누가? 남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켰다. 당신입니다. 모두가 그가 가리킨 사람을 바라보았다. 바로 수석이사 최유성. 그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자, 잠깐. 이건 감찰팀은 그의 말을 막았다. 민우 부회장을 이용해 회장님을 제거하고 경쟁 그룹과 연계하려 했죠.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아도 놀라서 도현을 쳐다봤다. 도현은 모든 퍼즐을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자리도 아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군요. 그 말에 태주는 숨을 내쉬었다.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사회장은 외부 감찰팀에게 말했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면 이사회 안건은 모두 무효입니다. 네. 그럼 오늘 회의는 감찰팀 직원이 말했다. 즉시 취소됩니다. 지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태주는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끝났군. 하지만 지아를 처음으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아는 그 말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며 말했다. 도현 씨. 도현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지아의 손이 그 손 위로 내려왔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무섭지만 도현 씨 곁에 있을게요. 도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예, 내가 지키겠습니다. 회의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텅 비어 있었다. 긴장, 배신, 분노,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느끼는 묘한 고요가 공간을 채웠다. 지아는 아직도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정말 끝난 걸까? 그러나 도현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나갑시다. 그는 지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아는 그 손을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태준이 걸어왔다. 아버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태준은 지아에게도 말했다. 지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러나 도현이 지아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그냥이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민우였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하고 많이 무너진 얼굴이었다. 태준이 긴장했다. 민우. 도현은 잠시 지아의 손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둘의 시선이 천천히 마주쳤다. 민우는 천천히 다가와 말없이 멈췄다. 그리고 바닥에 작게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지아는 놀라 입을 막았다. 태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지키려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걸 지키려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우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저를 한 번만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지아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이 사람도 계속 무서웠던 거구나. 도현은 천천히 움직여 민우의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뻗어 민우의 어깨에 올렸다. 일어나라. 민우는 눈물을 참고 천천히 일어났다. 도현이 말했다. 우린 아직 가족이다. 그 말은 민우에게 어떤 꾸짖음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말이었다. 민우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하자. 태준도 형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같이 가자, 민우야.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응.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또 몰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한 사람을 향해 돌아갔다. 도현 회장님, 해임안이 무효됐다는데 맞습니까? 회장님을 구했다고 알려진 직원분이 바로 그분입니까?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아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도현 씨, 몇 초 만에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녀 쪽으로 향했다. 지아는 두려움에 숨을 들이쉴 수가 없었다. 도현은 그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앞으로 한 발 나섰다. 도현의 넓은 등이 지아를 가렸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포착했다. 도현은 기자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먼저 오늘 있었던 모든 사건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모든 기자들이 숨을 멈췄다. 도현은 뒤에 있는 지아를 잠시 바라봤다. 따뜻하고 흔들림 없고 진심이었다. 이 사람입니다.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가 폭발하듯 터졌다. 플래시가 눈부시게 번쩍였다. 지아는 그 말에 숨이 멎었고 심장이 크게 울렸다. 도현 씨, 저 그런 말까지 받아도 되는 사람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듣고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지아 씨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도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국적도 이름도 직함도 아닌 카메라들이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의 소란이 커지자 태준이 외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경호팀이 둘을 감싸 차량 쪽으로 이동했다. 지아는 혼란과 감동이 뒤섞인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다. 도현도 옆자리에 탔다. 문이 닫히자 밖의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조용해진 공간에서 지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도현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왜 죄송합니까? 저 때문에 사람들이.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 안인데도 그 손은 따뜻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또 흘렀다. 저도 도현 씨 때문에 살아났어요. 도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지아 씨, 네. 앞으로 내 곁에 있어 줄 겁니까? 지아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네. 도현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워. 잠시 눈을 감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다. 그러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다. 도현 씨. 네. 지아는 그의 손을 바로 위에서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이제 혼자 두지 마세요. 도현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죠. 그날 저녁 도현의 자택 서재 창밖으로 노을이 깔리고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도현은 아침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엔 하루 동안의 긴장과 새로운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혼자 계시면 또 생각 많아지실까봐. 도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혼자 아닙니다. 지아 씨가 있잖아요. 지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말 자꾸 하면. 도현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만할까요?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좋아요.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아 앞에 섰다. 오늘 많이 무서웠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도현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지아는 그 말에 눈이 촉촉해졌다. 저도요. 도현 씨.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도현 씨가 어떤 사람이어도 저는 같이 있을 거예요. 도현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고맙습니다. 창밖엔 잔잔한 비, 방 안엔 두 사람의 조용한 숨, 그리고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이제 도현의 인생엔 지아가 있었고 지아의 인생엔 도현이 있었다. 그들은 폭풍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한 믿음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깊이 약속했다.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